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회로의 1편으로서 본격적으로 P타입 세미컨덕터, 즉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또 바이어스 전압의 개념이 뭔지, 다이오드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시면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챕터가 바로 다이오드의 양극 및 음극을 구별하는 방법이고, 기호와 표기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다이오드에는 이제 전류 제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극의 방향을 반대로 알아버리면 또는 헷갈리신다면 뒷내용을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자회로 문제를 풀 때라든지 우리 실제로 전자회로 실험을 한다든지 실험실에서 그럴 때 극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의 기초 개념, 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도핑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다이오드 내부 구조도 알아보는 영상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극과 음극이 있대서 두 가지 극이 있어서 이제 다이오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실사판 다이오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전자회로 실험하실 때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 띠가 있는 부분이 음극이에요. 그래서 기호로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자회로 문제를 풀 때라든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데, 보시면 이 양극이 이 띠가 없는 부분이고 그 띠가 있는 부분이 음극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양극을 에노드, 음극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극은 이렇게 띠가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음극은 띠가 있는 부분이니까 짝대기가 있는 부분이 음극이죠. 그렇게 연산기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띠가 없는 부분, 즉 짝대기가 아닌 부분이 삼각형으로 양극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띠가 있는 부분을 음극이라 생각하신다면은 기호로도 헷갈리시지 않겠죠. 하지만 이 바이어스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 편 영상에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이 바이어스를 통해서 전류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또 나 네모박스 치고 있는 안에 다이오드에도 이제 내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구조에서 반도체 특성이 또 작동을 하고, 어떻게 홀이나 일렉트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캐리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 영상에서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그 기초들만 집중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일단 이런 게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는 일단 밑에 그림처럼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전압을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어스라는 건 이런 전자적인 부품에 이렇게 소자에 다이오드를 연결해 가지고 전류를 흐르거나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거나 그런 작동을 하게끔 전압을 걸어주는 걸, 인가해 주는 걸 바이어스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그림의 기호는 배터리죠. 전압원의 의미인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원래 통상적인 기호가 그래요. 긴 짝대기가 플러스, 짧고 약간 굵게 표시했어야 되지만 어쨌든 짧은, 좀 더 강조드리자면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긴 짝대기가 플러스죠. 이런 걸 바로 바이어스의 개념이다. 다이오드에 바이어스를 걸어주고 있으니까. 그럼 순방향 바이어스는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게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이 위에는 어떻게 걸려야 될까요? 밑에 배터리에 따라서 다이오드에 어떤 극에 어떤 플러스가 어떤 마이너스가 걸리는지가 달라져요. 근데 보시면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왼쪽 오른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다이오드도 똑같이 걸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배터리랑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직렬회로죠. 직렬회로에서는 이게 똑같은 극성을 띠게 된다. 왜 그런지 제가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키르호프 전압 법칙 KVL을 설명드렸을 때, 이 한 바퀴 돌리면은 그 극성이 다 상쇄돼가지고 0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꼭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아져야 되는 게, 한 바퀴 돌려보세요. 마이너스가 되고 또 플러스로 돌아와서 그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KVL을 만족시키려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야 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또는 저 영상을 참고하셨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극과 다시 보시면, 양극에는 플러스 걸리고 음극에 마이너스 걸렸으니까 그걸 바로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걸 때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양극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음극에는 플러스가 걸렸죠. 짝대기가 있는 부분이 음극이라고 했으니까, 띠가 있는 부분이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이제 좀 더 중요한 걸 볼 텐데,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도핑의 개념이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개념의 좀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P형이 아니라 N형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규소라는 게 있죠. 실리콘. 그거는 14족 원소입니다. 주기율표상에서 14족 원소고 원자 번호 14번이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4개죠. 음, 그렇게 참고한다면 그런 실제 우리 실리콘의 반도체를 보고 있다. 근데 그 내부에는 실리콘 원자가 많겠죠.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실리콘 그런 물체, 실제로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였는데 그 실리콘 반도체가 다 채워져 있어야 될, 그런 원자가 다 채워져 있어야 될 공간에 이렇게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P는 기호로 뭐죠? 이게 in이죠. 영어는 phosphorus. 그 여러분이 아시는 in입니다. in은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그 원자를 넣으면 이게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돼요. 근데 상하좌우로 보시면 이 실리콘들은 각각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죠.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돼버리면 안정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전자를 4개씩 실리콘에 대해서 그려놓고 이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5개로만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죠.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는 전자 껍질은 이미 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전자 껍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을 하거나 전자를 내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맨 바깥쪽 원자과대의 전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이렇게 각각 공유하거나 하는 거죠. 보시면 근데 여기 이 반짝이 있는 구간 있죠, 여기. 전자가 하나 남죠. 왜냐하면 규소, 실리콘은 전자 4개씩 이렇게 결합을 하고 총 8개를 잘 채우고 있는데 이는 이미 8개 채워버린 거예요. 5개에서 4개만 빼서 4개랑 결합하면 4 더하기 4는 그죠? 4랑 4를 더하면 8개죠? 그러면 하나가 남죠? 네. 왜냐면 4 더하기 5는 9인데 하나 빼버리면 8개 되고 하나 남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자가 남는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내부에서 전하의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전류가 흐르는 게 전자 흐름이니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전하의 운반체로서 말 그대로 운반체, 캐리어의 역할을 이 전자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바로 N형 반도체 안에서의 현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15종 원소를 도핑하면 뭐다? 전자가 다수 캐리어가 되고 이게 바로 N형 반도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전자, 네거티브 찰지니까 이거 N형이라고 부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반짝거리는 데서 이 E는 포스포러스는 도너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옥텟 규칙 입장에서 보는 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전자를 주는 거죠. 도네이트 한다는 게 기여하다, 기부하다, 기증하다, 뭐 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네이트의 어원을 따서 도너라는 게 도너 주는 것, 전자를 주는 그런 원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게 N형 반도체인데 그럼 P형 반도체는 뭐냐? 아까 보셨다시피 실리콘 원자가 많은 데서 이번에 붕소 같은 걸 도핑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도핑은 이렇게 불순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도핑을 한다는 거 했을 때, 인 같은 15족 원소가 아니라 13족 원소인 붕소를 도입하면, 그러면은 13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3개거든요. 그러면 3개랑 5개가 더해져야 되는데 상하좌우로 4개만 더해졌으니까 여기 빈칸이 하나 있겠죠. 전자가 하나 비어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들어와야지 아까 도너와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근데 P형 마도체 내부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캐리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 홀 있죠. 이 공간을 홀이라고 해요. 전자가 없는 공간. 전자가 비어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바로 그런 거를 이 양공이나 전공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부르는데 영어로는 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홀이 결국에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 2편에서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이 전자뿐만 아니라 이 홀도 P형 마도체에서는 다수 캐리어, 이 중요한 메이저리티한 캐리어가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N형 반도체에선 전자가 다수 캐리어였고 좀 더 중요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캐리어, 운반체. 근데 이번에는 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캐리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P형 반도체에서는. 그래서 B라는 건 억셉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홀을 그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근데 전자 입장에서 일단 보는 겁니다. 전자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받아야 되는 거니까 accept, 받다 수용하다죠. 그래서 전자를 받는다. 그래서 억셉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P형 반도체의
그리고 홀의 개념이죠. 우리가 실사판의 다이오드를 받고 기호도 받고 그러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봤는데 그게 사실 이것과 같아요. 다이오드 내부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이 P형이 있는 곳이 P타입이 있는 곳이 애노드고요. 양극이고요. N타입이 캐소드, 음극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다수 캐리어가 홀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었지만 이 P타입, 즉 P형 반도체에서는 붕소와 같은 걸 도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홀이 남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홀이 다수 캐리어, 메이저리티 캐리어였는데, 이 N형에서는 오히려 전자가 첫 번째 봤던 것처럼 P 같은 어떤 인 같은 포스포러스 같은 그런 15족 원소를 도핑함으로써 오히려 전자가 다수 캐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사실 홀이 전자에 비해서는 당연히 플러스 차지를 상대적으로 띌 거죠. 근데 전자는 애초에 마이너스 차지니까.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라고 하는 거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정확한 의미는 더 확실한 원리는 이 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의 그런 형태, 기호를 받고 바이어스의 개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봤지만 중요한 건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가 뭔지를 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혹시 헷갈리셨던 부분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또 뵙겠고, 다음 영상 다이오드의 내용을 또 다시 시작해보는 PN 접합면과, 그러니까 PN 동선이죠. 또 공핍층의 확장, 그런 걸 설명드려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일단 이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